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끝납니다. 내일 구속을 연장할지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조, 검찰 법원 취재하고 있는 김승환 기자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연휴 좀 쉬었습니까? 저는 퐁당퐁당 쉬었습니다. 예. 계속 이제 수사는 계속되니까요. 네. 검사들도 많이 출근을 해서 일을 했습니까? 네, 아마 추석 당일 말고는 또 계속 아마 나와서 수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또 예.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민병주 전 단장 같은 경우에는 연휴 기간인 7일에 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원래 10월쯤이면 1심 선고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끝나기 전에. 왜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기소될 때 적용된 혐의가 무려 18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5월 23일 날 첫 재판이 시작을 해서 지난 재판까지 무려 77번이 계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 기한 안에 만료를 하기 위해서 주 3, 4회 정도 강행군을 했는데 예. 증인 신청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검찰에서도 추가로 증인 신청을 하고 있고 또 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추가로 증인을 신청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네. 지연이 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재판이 100회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물어봐도 형사 재판이 100회가 넘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듣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사상 초유의 100회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또 현재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는 결심 공판 그리고 결심 공판이 끝난 그 2주 정도 뒤에 선고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예.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면은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나 선고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검찰이 신청한 건데 내일 청문 절차가 있다는데 그러면 청문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고요. 결정 언제쯤 내려지는 겁니까? 네, 내일 재판부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듣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이 16일 구속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 전인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다라고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구속 기한이 연장됐던 사범들의 경우를 봐도 보통 오늘이 만료다 그러면은 그 전날이나 2, 3일 정도의 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박 전 대통령 역시 비슷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고 또 앞으로 추가로 증거조사나 아니면 물어볼 것이 많기 때문에 구속을 연장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그래서 적용하지 않았던 롯데와 SK 뇌물 혐의를 적용을 해서 현재 재판부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추가로 적용한 SK와 롯데 뇌물 부분은 이미 심리가 끝났다. 근데 왜 또 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건강 상태가 현재 좋지 않기 때문에 1심 구속 기한을 6개월에 제한한 그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서 이것을 제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청문 절차라는 건 이제 양쪽을 다 불러서 듣는 겁니까? 한쪽씩 듣는 건가요? 네, 일단 내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제 재판부가 숙고를 해서 나중에 언제 나올지는 모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 듣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그 가능성이 다 있는데 그러면 연장되는 경우하고 안 되는 경우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더라도 지금처럼 만약에 연장이 된다면 지금처럼 재판이 굉장히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공범으로 함께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해서 구속 기한을 연장한 그런 공범들이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구속 기한이 연장이 됐는데 그래서 오는 11월 말과 12월에 그래서 구속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예. 하지만 그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 결정이 나오면 16일 자정에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치러지는 재판이라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심리가 진행이 돼서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대부분 박탈이 됐지만 경호는 그대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청와대 경호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출석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연장되는 게 이게 6개월 연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6개월보다 더 적은 기간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장이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연장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선고가 나서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그 전에 풀려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장 자체는 6개월이 연장되는 거군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뭐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어느 쪽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예측하기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이 이전에 좀 출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또 몸도 또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서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재판에 오게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6개월 안에 원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또 권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네. 이게 그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그 선고 1심 선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뭐 선고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원래 그 사람들도 연장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만약에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있어서 원래 같이 판결을 내리려고 하다가 또 그게 어그러진다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감 생활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요? 네, 노회찬 의원실에서 제공한 내용인데요. 한번 그래픽을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구속 뒤 박 전 대통령이 매일 한 번 이상 그 변호인을 접견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그 다음 그래픽을 보시면 박 전 대통령은 또 수감 기간 모두 24차례 교정 공무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서울구치소장과 면담을 했다. 그래서 일반 재소자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황제 수용 생활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과 구치소장이 면담한 것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원의 일이었지 어떤 법령을 위배한 부분은 없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공간도 넓었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 현재 그 혼자 그러니까 독실에서 지내고 있는데 다른 수용자들에 비해서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 정치 공작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 계속 정치 공작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요즘 새롭게 드러나는 사례들을 보면 국정원이 보수단체를 이용을 해서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정치 공작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찰이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논의한 이메일을 확보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 이후에 어떤 노벨 평화상 취소 청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근데 이게 뭐 실제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해야 할 부분이고요. 네네. 또 보수 단체들을 움직여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뭐 민주당을 비하하는 논평을 내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게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공작을 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하고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이메일로 이걸 얘기했었다 이제 그런 정황이 검찰이 포착을 한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처음 기소된 사례가 나왔다는 거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연휴 기간에 기소가 돼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8월 30일 파기환송심 때 그때 원세훈 전 원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져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재판 때는 구속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구속이 됐고 연휴 기간인 지난 7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혐의가 아니라 그 이번에 검찰은 민 전 단장이 원 전 원장과 공모를 해서 50억 원이 넘는 돈을 그 국정원의 그 민간인 댓글 부대에 지원을 해서 결국에 국정원의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 그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뭐 댓글 부대 의혹뿐 아니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방송계 블랙리스트 등 여러 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민병주 전 단장과 추선희 전 어버연합 사무총장이 만났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이것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추 전 총장도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자기도 만났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은 추 전 총장이 어쨌든 국정원의 관제 시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 모든 선을 다 따라 올라가다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할 예정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일단 네. 검찰에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김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아무래도 윗선으로 가다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갈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우리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검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위에까지 가기 위한 과정이 굉장히 지난할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한 대답이었습니다. 김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